지금부터 제3차 사례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가 바로 그냥 사례 교훈 하나요? 네. 이런 영광을 줘서 감사합니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 팀장 고명성입니다. 다시 한번. 그간 계속 만나면서 마포하우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은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포하우징 사업이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복지 로드맵 2017년도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내지는 정부에서는 우리 무주택 서민 내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부단히 열심히 정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의 체감온도는 정부에서의 어떤 공급 정책과는 달리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마포구의 우리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가 조금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2020년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통계를 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뽑아본 결과 영구임대 저희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세 가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입 세 가지의 경우만 신청을 받고 입주 연계를 한답니다. 신청 결과는 우리 1,549건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496건 3명 중에 3명이 신청하면 1명만 우리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포하우징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18년도 자료를 보면 그때는 5명 신청하면 1명이 우리 임대주택으로 연계되는 이제 그런 부분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많은데 반해서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 주택정책을 열심히 펴오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체감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그런 통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경우는 또 지자체,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포구 땅값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의 현황, 이건 지금 마이홈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우리 9월 달에 자료를 뽑아와서 자료를 만든 건데요. 타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마포구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그 비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집 때문에, 그 다음에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포구청장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어로 2007기 시작과 함께 마포하우징 사업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공덕동이라든지 타 동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 복지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부분들을 제시하면 나름 외부 자원, 제도적인 장치들을 이용해서 얼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 문제만큼은 한국이었어요. 한국. 긴급복지 지원법인가요? 거기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 임시거소 내지는 그와 상응하는 주거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 우리 지자체의 경우는 임시거소 제공에 상응하는 주거비 정도만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포 하우징의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나와 있는 임시거소 지원의 경우를 제공하는 그런 지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포하우징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 준비 단계의 경우입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2018년도면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이제 첫 해죠. 첫 해 이제 민선 7기 공역 사업으로 출발이 되었으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당시 기본 계획 수립의 내용은 임기 기간 동안 4년간 9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95호의 마포하우징 주택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우리 2018년도 11월 달에 했던 기본 계획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부단히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준비 단계에서 또 거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2019년도 5월 달에 완료가 되었네요. 우리 모든 사회보장 제도는 이게 준공이 되는 사항인지 내지는 우리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LH공사 내지는 SH공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꽤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신설 협의를 괜찮다, 진행하라 라고 하는 협의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죠. 예산이 필요하죠. 돈 마련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중에 마포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1980년도 후반 이럴 때도 새마을 기금, 제가 대학교 들어갈 어떤 시점 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 새마을 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속 주민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금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지금 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 마포구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 지원은 뭐냐면 어려우신 분들이 자립을 위해서 창업을 할 때 창업 비용을 대출해 줄 겁니다. 생활안정기금의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 현황을 보니 예상 규모는 35억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지원 건수가 한 건 또는 두 건 또는 없음 이렇게 실적 저조한 것이 기금의 운영 형태였어요. 과감히 없애자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 마포하우징 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5억 원을 종잣돈으로 마련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답니다. 사업 추진하려면 저희 마포구만의 어떤 입장에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LH공사, SH공사로부터 협조를 구해서 협약을 한 사진입니다. 저는 2019년도 1월 달에 왔고요. 여기 김현기 은퇴했습니다만 과장님 보시면 사업을 최초에 기획했던 당사자이십니다. L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한 것, 그 다음에 2019년도 7월에는 SH공사 사장님 모셔다가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협약은 2018년도 11월에 됐습니다만 LH의 매입임대주택 4개소를 무상임차로 받은 것은 2019년도 2월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개소를 그때 무상임차에서 처음으로 마포하우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7월 때에서는 우리 SH하고도 협약을 맺고 6개, 3개에서 2019년도에 매입대주택을 임시거소용으로 9개를 만들면서 총 2019년도에 13개의 임시거소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마포하우징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시작 단계 사항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법무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나름 서울시 최초가 아니라 전국 최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3월 21일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뒷받침해주고 실제 실무적으로 움직임을 회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6월 29일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9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들이 맨 땅에 헤딩할 때죠. 4월 5일, 2019년 4월 5일이에요. 저희 주관적 기금이 7월 1일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LH공사로부터 매입채를 받았는데 다 공급이 곤란한 LH의 주택이었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했죠.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헤비타트의 서울본부 실행위원장이세요. 아마 서대문인가? 거기도 뭐 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렇게 민간에 외부 자원을 협조를 얻어서 임시거소 1호를 짓는 이제 그 사진이고 그게 기사화됐던 보도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2019년도에 사업 시작했을 때 잠깐 나왔던 동영상은 한 4분 30초 됩니다. 잠깐 불러주시겠습니까? 마포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MH 마포하우징 사업을 시작합니다. 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직접 매입해 임시거소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엔 다세대 주택입니다. 17평 규모, 방 3세, 화장실과 거실을 갖췄고 현재 집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LH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은 곳, 조만간 이곳에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해 생활하게 됩니다. 마포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건수가 2026건이었습니다. 그럼 2026건 중에서 420건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에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마포 자체적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마포구가 MH 마포하우징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포하우징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임시거소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LH나 SH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받거나 때로는 구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주택 10채를 매입하고 LH와 SH 등과 협업해 주택 10호를 추가 확보한 뒤 4년 동안 총 94억 원을 투입해 주택 95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기금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 가구 혹은 위기 가구에게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는 마포 하우징 사업. 얼마 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임시 거소 혹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최근에 첫 입주자가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두 딸과 아내 그리고 가장인 나까지 찜질방을 돌며 전전긍긍하다 고시원에 방 2개를 얻어 4식구가 생활한 지 10개월여.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잠시나마 편히 쉴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던 가구에 주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우리 마포에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가구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포구 안내에는 고시원과 원탑, 지하층을 포함해 약 2,670세대의 주거 취약 가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마포구가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MH 마포하우징. MH 마포하우징이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건데요. 최소한의 주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주택을 마련, 직접 해결해주고자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지자체가 주택을 직접 마련한다고 마포하우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포구는 LH공사를 통해 무상임차한 집을 민간과 함께 개보수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MH 마포하우징 6호에 대한 대신에
숨 쉬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푹 자고 깨고 저도 눈 뜨면은 아직도 좀 꿈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간이 생겼다는 자체가 밥도 잘 먹게 되고 일 나가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마포구는 A씨와 같은 주거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에만 주택신고를 차츰에 이루고 LH공사, SH공사 등과 협업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집은 꼭 필요하죠. 그렇기에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마포구의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도시 마포구와 함께. 그럴 듯하죠. 괜찮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나? 예. 맨 뒷장에 보면 맨 뒷장 임시 마포 주택 맨 위에 보면 1호가 계약 해지가 돼 있어요. 이 집입니다. 지금 왔던 집. 1년 정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집수리를 했는데 이게 반지하다 보니까 한 해 지나고 나서 그해 여름에 도저히 누수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집수리 전문가를 들여서도 이 경우는 접지 못한다 라고 했고 그거를 계약 해지하는 상황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분은 꽤 소중한 그런 인연으로 그 집에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물이 방이 3개였는데 두 방은 물이 흥건한데 방 하나는 괜찮아서 거기서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LH 전세임대랑 연결돼서 강석으로 연결이 된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 경우 있었어요. 근데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에피소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 그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포어딩에 대한 사업들은 다 동영상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어딩 사업의 주요 사업은 임시거주를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매입, 건설, 임대 주택을 확보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안정 자금을 융자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 운영입니다.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난, 강제 철거, 가정폭력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이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라든지 기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여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지원 결정. 우리 여기도 우리 그 주거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입주 여부가 결정되어지게 되고 임시거소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입주 기간은 6개월, 그다음에 한 차례 연장해서 최장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임시주택 거주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6개월을 담아놔서 그 조항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고 기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임시고소입니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최종 임시고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LH공사, SH공사의 내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이 LH공사, SH공사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마포어딩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임시거주 현황이에요. LH에 7곳, 그 다음에 SH에 19곳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26개죠. 여기 아까 보시는 자료, 다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자료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매입, 그 다음에 건설임대 주택에 대한 확보와 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매입임대 주택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지자체의 돈, 기금을 들여서 집을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구입을 해서 토령도의 경우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입주기간을 2년으로 조례에 담았고요. 두 차례 연장, 그리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8개를 매입을 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공간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직접 기금을 들여서 산 곳입니다. 2억에서 3억 사이 해서 4개는 샀고 나머지 경로당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매입을 합니다. 14억, 15억 이렇게 들여서. 그런데 샀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가 단지하라든지 위층의 경우는 계단이 있어서 불편해해요. 그래서 우리 이동이 편리한 2층 공간을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단지하나 유해층의 경우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우로 해서 4개는 지금 저희들 돈을 들이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총 8호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지금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서도 향후 계획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쁘지 않아요? 저기 연남동 경의선수길 초입세 쌍라빌라라고 있어요. 거기 연남동에 꽤 오랜 수건 사업이 이제 공영주차장 건립이었는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하우징 복합화 사업에서 마포하우징이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주택 첫 사례로 이번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업무협약 체결은 끝났고 10월 중에 세부 업무협약 진행 중이고 10월 말 정도에 입주자 모집을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내년 한 2, 3월 정도쯤 되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정이 됩니다. 다음은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시고소 내지는 매입임대주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택을 제공해주는 저희의 주력 사업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보조사업 이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을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입주보증금이 부족했을 때 이 입주보증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원의 경우 조금 말씀드릴게요. 융자의 경우는 그런데 지금까지 안타까운 것은 아직 시청에서 융자가 지원된 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저희 팀의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상을 좀 선정할 때 전세 임대주택, LH공사, SH공사의 전세 임대주택은 공사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전세 임대주택에 융자를 해주게 되면 본인 부담이 전혀 없어져요. 당사자분들의 경우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중 중복의 경우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세 임대주택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재개발임대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이렇게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한 3-4건 정도가 이제 그 문의가 있었는데 우리은행하고 저희들이 대학점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신용상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문의는 조금 있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여서 일단 보조사업 형태로 그래도 융자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주변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입주 보증금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들은 여기서 홍보합니다. 이런 사업이 마포하우징 사업에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저기 보면 융자 및 지원인데 지원의 경우는 이건 대출이 아니라 그냥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로. 이건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고시원에서 내몰림 당했을 때 이제는 민간 월세 사시는데 내몰림 당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가정해서 임시고소로 들어왔을 때 빈 몸인 경우에 필요한 물품 구입 내지는 이삿짐 비용 이런 부분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게끔 조례상 제도적으로 구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입니다. 지금 이제 한 슬라이드에 이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수상한 부분들은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발표를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말 그대로 지방자치 정책 중에 좀 괜찮은 정책이 있는가를 우리 겨루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때 좀 수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파오징 사업은 이제 우리 국제 비즈니스상에서 외부 이제 국제적으로 시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저희들이 뭐 마포 플랫폼, 그다음에 500만 유로, 뭐 무거시는 상담차 이런 경우들도 이제 보냅니다만 저희 마포하우징의 경우들도 해당되는 정책으로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제 비상, 뭐 동상국합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우리 여기 옆에 유자영 주님도 계시지만 저희 팀원이 4명입니다. 서울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성과 평가 대회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자치구는 자료를 안 낸 것도 있겠죠. 서울시 대표로 그래서 지금 본선에 올라가 있다라는 자랑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 정도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아까 보신 거는 이제 우리 사업이 이렇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언론에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나름 이 성과에 자랑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로만 꾸며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그거죠. 임시거소 매입인데 지금 26가구, 8가구가 그러니까 집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일단 집을 구해서 안정적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집독점은 살짝 덜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여한 점, 그 다음에 25가구가 임시거소에 있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되어서 아파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이 나름 저희들의 가장 큰 성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돈만 들었습니다. 우리 특허성에 마파하우징 2개를 상표 등록을 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저희들 향후 계획이 저희들의 숙제이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살짝은 이제 지끈지끈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건축에 대한 경우도 일단 현재 저희들은 임시고소 26개소, 그 다음에 매입임대주택 8호 설명드렸던 것처럼 34호 운영 중이고 주거안정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40여 가구에 대해서 3,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혼부부 및 청년 수요가 맞추는 밑에 신혼부부 16가구, 청년 4가구에서 곧 이제 입주 모집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쾌한 신주택을 LH공사와 잘 업무 협업을 해서 23개소를 따오셨어요. 굉장히 역할을 또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해주셔서 지금 설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내지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쾌한 신주택이 도입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력 사업의 경우들은 지금 실시 설계 최종이 끝났고요. 제가 보면 갖고 조금 검토를 부탁드릴 걸 겠습니다. 실시 설계 최종 보고가 9월 말에 끝났는데 우리 여러 의견 수렴이 있어서 10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완료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상 쌍마빌라 거주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2023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합니다만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저희들의 대부분의 기금 예산은 여기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2014년도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임대주택 23호로 준공될 예정인데 지금 서울시 고시에 뜬 상태예요. 마포하우징 주택으로 용도를 활용하겠다라고 뜬 상태여서 2024년도에는 준공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 말고 주택과 여기저기에서 지금 마포하우징 주택을 용도로 건축할 때 조금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경우로만 130호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여기 임시고소 26호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LH에서 임시고소 4개 정도를 또 확보를 했어요. 이제 이따가 가을 때 혹시 상황이 되면 그것도 한번 들려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자체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한 분야가 주거 파트 아닌가라는 부분에 준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이는 곧 마포 구민을 위한 조금이라도 옆에 있어주려고 하는 노력 아닌가라는 부분의 입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기 발표 자료에 보면 꽤 그럴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공공주택 사업자의 한 축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사리 첫 발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파고들거가 돼서 저의 바람은 타자치구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도입되기를 희망하는데요. 욕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사업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단의 몫이고 그분들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하여튼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